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단독 기사인데요. 네덜란드가 한국 대사를 불러서 국빈 방문 의전에 관한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경호, 의전 등을 놓고 서로 충돌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주재 한국 대사를 네덜란드 외교부로 불러서 항의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네덜란드 한국 대사 불러 국빈 방문 의전 우려 전달. 일단 제목을 보시죠. 네덜란드 한국 대사 불러 국빈 방문 의전 우려 전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 공유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금 이 시각쯤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제 한국 땅에 도착해 있을 시간이 되는데요.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했죠. 근데 이제 이 방문을 앞두고 한 열흘 전쯤인 지난 11월 1일 네덜란드 정부 측이 한국의 과도한 경호, 의전 요구, 이제 여기에 불만과 우려를 표시하기 위해 최형찬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를 초치했던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초치, 불을 초, 이를 치. 이 한 국가의 외교 당국이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외교적 사안을 이유로 자국에 주재하는 상대국 대사, 공사, 영사 등 외교관을 자국 외교청사로 불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교과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 외교부는 서울에 주재하는 일본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합니다. 불러드립니다. 항의를 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외교적 행위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최영찬 대사를 불러서 국빈 방문 경호, 의전,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요구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너무나 다양하다. 이런 우려와 당부를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를 하는데 필요하다면서 방문지에 엘리베이터 면접까지 요구한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열거하면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 그곳의 기밀 시설 클린룸 방문 일정과 관련해서는 한국 측이 정해진 제한 인원 이상의 방문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네덜란드가 상대국 정상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주재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흔히 정상 방문을 앞두고 양국 사이에 상호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도 경호팀은 경호팀, 의전팀은 의전팀, 자기들이 모시는 자국의 정상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총리를 위해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이제 그러면서 물밑에서 상대편한테 양보해달라, 양해를 요구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그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이번에 네덜란드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수차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협의와 조율을 시도했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이 항의 표시로 대사를 초치해서 우려를 전달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상황은 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혹시 방문 일정에 뭔가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가 해서 우리 외교부, 네덜란드 대사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외교부 본부에 전문을 보내서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뭐 그랬던 긴박했던 순간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961년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국교가 수립된 이후 62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제 이런 의전 갈등, 이것이
정상 외교 자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지적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초치 그런 사태를 이제 하나씩 뒤로 되짚어 봐서 우리 정부 내에 부처 간의 소통 문제는 없었는지, 전문성은 뒤떨어지지 않았는지, 가령 정부 내의 소통 문제라고 하는 것은 외교부, 대통령실 내의 의전실, 경호팀, 그리고 네덜란드 현지에 있는 대사관, 이런 소통 문제, 이거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측은 한국의 대통령실, 외교부, 대사관, 이 각 곳에서 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산발적으로 요구해 오는 이러한 협의 태도에 크게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거 아주 우리 정부, 우리 외교 라인의 고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비단 이번 네덜란드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정상이 뭐 북미를 가든 유럽을 가든 아니면 이웃나라를 다니든 항상 상대국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는 도대체 통일된 어떤 컨트롤 타워, 단일 라인으로 요구사항이 딱 일목요연하게 정의돼서 상대국에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산발적으로,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뭐 대통령실은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현지 대사관은 대사관대로 그 요구사항이 어떨 때는 상충될 때도 있어서 상대국 정부가 우리 정부를 향해서 너희들 요구사항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불만을 표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실 의전 라인, 이 전문성 확보해야 된다.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서 공부도 해야 되고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는 그런 전문성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통령실, 외교부, 대사관에서 정보를 공유하기보다는 자기네들, 독고다이라고 하죠. 자기네들 혼자만 업무 성과를 대통령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그래서 정보를 독점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강한 것도 문제다. 서로 정보를 숨기고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한테 직보되는 것만 가장 중시하고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해야 될 것은 다 무시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 여름인가요? 7월 달인가요? 리투아니아에 우리 대통령 내외가 갔을 때 그 빌뉴스를 방문했을 당시 김건희 여사가 명품 쇼핑 논란, 이것이 있었는데 당시 대통령실이 호객행위를 당해 매장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명을 해서 크게 논란이 됐던 적 있잖아요. 매우 부적절한 해명이었었습니다. 아무튼 의전 분야, 경호 분야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업무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상대국에 조율되지 않은, 우리 스스로 우리 내부에서 조율되지 않은 산발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요구사항이 전달이 돼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 서로 간에 상호 간에 호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대사가 초치되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내외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코앞에 두고 네덜란드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가 초치됐다는 것,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있지 않도록 복귀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